상호를 아주 그 상하게 지금 꽈놓으셔갖고 사업자 바꾸셨나요, 대표님? 네. 아, 네. 이제 대표 바꾸셨다니까 그 하구떡 왕새우 양식장으로 앞으로는 그 등록을 하시면은 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준희 대표님이시고요. 서천에서 지금 양식업을 하신 지가 약 한 30년 가까이 되세요.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셨었고요. 새우 양식에 하면서 대학교까지 다시 공부를 하고 아직 다 마치지 못하셨대요. 학교까지 다시 들어가서 열성을 보이신 그런 분이시고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하구떡 왕새우 양식장의 이준희 대표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키셨는데 사진 찍으시려면요. 네. 지금 찍으세요. 저는 참고로 초상권이 없어요. 그만하시고 이제 너무 짧다. 여기 양식장에서 이제 뭐 그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수요일 관계자분께서 좋은 홍보를 해주셨는데 30년 동안 양식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양식을 처음 접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이 새우가 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예요. 이게 외국 종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편타당하게 그냥 처음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세요? 우리나라 토종 새우는 대하라고 하잖아요. 큰 새우가. 대하를 양식을 했었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처음 양식을 접할 때 대하를 키웠었는데 대하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자꾸만 수온이 올라가고 남극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대하들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양식장에서는. 바다에서는 자기네들이 따뜻하면 찬 데로 가고 차가우면 따뜻한 데로 흘러다닐 수가 있는데 이 한정된 공간에서 양식을 하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대하들이 병이 걸리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법종 3종 전염병으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 그게 흰점 바이러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병이니까 지금도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에 중점을 둬가지고 애는 쓰고 있지만 이걸 치료하는 약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꼭 집어서 이게 바이러스의 원인이다, 이게 중간 숙주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지금 구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흘러오다가 현재는 또 뭐 아펜드라고 그래가지고 간췌장 바이러스, 뭐 근괴사증, 타우르 증후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병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저는 건방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개띠거든요. 제가 51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30살 이전에 이게 20대 후반이죠. 집에서 용돈 타서 쓸 나이에 제가 대하 양식장 하는 선배를 둬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때 가을이었었거든요. 배를 같이 탔는데 사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새우가 너무 튀어가지고 이만한 새우가 쉽게 말하면 돈이 튀는 거예요. 돈이. 그때 가격으로 한 마리에 500원씩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은 시설들이 다 돼 있고 정보가 많이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입맛에 맞는 품목을 정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또 이렇게 훌륭한 뭐 수요일 같은 그런 회사들 지정해가지고 팸투어도 다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네 가가지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양식장 좀 같이 하고 싶다.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배가 호지가 2개가 있는데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을 내고 50% 지분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제가 몸담았던 첫 해에 현찰 1억을 벌었습니다. 사료고 다 빼고.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양식장이 작다. 내가 나가든 자네가 나가든 해야 되니까 자네가 나갈 것 같으면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제가 있을 것 같으면 5천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벌었던 돈 5천만 원을 다시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에 돈을 벌었잖아요. 저는 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 사료 주고 보약이라는 보약, 영양제라는 영양제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가벼워져가지고 돈은 다 투자를 하고 가을에 15일 후에 출하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커야지 판매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간 육성장이라는 그 하우스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키로에 50미만 되면,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매에 20g만 되면 판매 사이즈가 됐거든요. 근데 15일 후에 판매를 맞춰놓고 건방진 짓을 한 거죠. 현대자동차 직원한테 그때 그랜저가 신형이 있더라고. 그랜저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근처 농협 직원한테는 돈 쉬는 기계 새 거를 갖고 와라. 안 씌워지더라. 왜? 그때는 10,000원짜리니까 다 현찰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해보니까 8호차 5돈 차가 한 12대가 줄 서 있어. 새벽부터 현찰 차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 어린 나이에 돈 맛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하냐면, 그렇게 사료를 주려고 해도 막 튀던 새우들이 15일 후에 출하를 놓고 사료 주기 시작하는데 새우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에 안정 삼아서 그러는 거야. 탈피하겠지. 애들이 뭐 밥을 많이 먹었나 보지. 그 다음 날도 안 먹고, 그 다음 날도 안 먹고, 며칠 있다가 갈매기가 떠요. 양식장은 갈매기 떴다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혹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양식장은 병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들은 저소생물이라 바닥을 기어다니거든요. 사료도 가라앉는 침강 사료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놓을 공간이 바닥인데, 갈매기가 떴다는 건 눈에 띄니까 갈매기가 온 건데 병 걸리니까 몸이 부대끼니까 뜬 거예요. 그걸 이제 먹기 위해서 온 거지. 다 병 걸린 거예요, 제 새우가.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새우를 표본을 채취를 해서 보니까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아가미가 새카맣게 때가 꼈더라고.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군산대학교 양식과 그 무척추 김용호 박사라고 그 박사님 찾아가서 이 원인을 알고 싶다 그랬더니, 아가미 흑화병, 쉽게 말하면 기생충이 물에 있어가지고 이 기생충을 잡지 못해가지고 아가미를 통해가지고 이게 흑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새카맣게 호흡을 못하니까 애들이 그대로 죽는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2가지 정도는 알아요. 가장 첫째가 강제로 탈피를 시켜야 되거든요. 강제 탈피는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면 돼. 근데 뭐 그때는 약도 없었고, 근데 지금 같으면은 물을 쑥 빼고 새로 들어오는 물을 집어넣으면 환경이 바뀌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허물을 벗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염전을 개간해가지고 양식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물때가 밀물 썰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리때 그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물 들어오려면 뭐 한참 걸려. 그것도 조금 때 가까워져가지고 물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뜨고 새우를 다 죽여 먹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선배 양식하실 때 놀러를 갔던 것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누구는 양식 1년 해가지고 집 샀다더라, 빚 갚았다더라, 차 샀다더라. 그 소리만 듣고 어린 마음에 남들보다 빨리 급행열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양식에 뛰어들었는데, 첫 해에 제가 혼자 독립했던 첫 해에 새우를 다 죽여먹고, 그러고 나니까 옆에 양식장 사장님 연락이 와가지고, 야, 구창 누구는 엊그저께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더라. 누구는 밤에 도망갔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처음에 알았으면 안 했지. 다 잘못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식장 가가지고 제일 물어보는 게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었냐고. 근데 그분은 실패한 얘기는 안 하겠지. 벌은 것만. 그렇잖아요. 밝은 얘기만 하는 거 사람들 항상 좋았을 때만. 도박할 때 보면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모르는데,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친구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보면 이 친구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돈 따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본전 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막 몇백 땄다, 몇천 땄다, 딴 얘기만 하지 몇 억을 잃은 얘기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지 몇 해 전에 병 걸려가지고 싹 죽었다 그런 얘기는 못 하더라고. 근데 저는 다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한두 분이라도 양식에 몸담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마시라는 얘기죠. 어디든지 간에 단점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 와이프가 굉장히 예쁜데 수옥을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와이프 남편 얼굴 잘생긴 거 보입니까?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살고 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집에 둘하고 사정하는데도 하면 무섭더라고.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군산대학교 김용호 박사한테 이 양식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산대학교는 양식 쪽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부산 부경대, 목포 수대, 그 다음에 군산대, 해양대학교.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들어갈 그런 실력이 안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문대를 가서 거기에서 3학년의 전공 과목을 하니까 2학년까지 다니다가 편입을 해라. 그러면은 받아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군장대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서 뭐 가니까 그때는 나이 그냥 32 먹어서 갔죠. 이제 갔는데 그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과를 지망하냐고 하길래 내가 사실 군산대학교 편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과에서 나 학점 많이 줄 수가 있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경영학과 유명하잖아요. 여기저기 그 뭐 한 날건달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거기를 갔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학점 따는 방법이 4.5학점 만점에서 4학점 이상을 받아야 군산대학교 해양대학을 가는데 공부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낮에 또 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많이 따서 가든지 하나는 좀 더 어렵겠지만 총학생회장이 되면 총장 추천으로 장학생으로 간대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장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대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욕심이 나니까 거기에서 4학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석사 한번 들어갔다가 석사 과정에서 다시 또 6개월 또 공부해가지고 석사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 7년 정도 쉬었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박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박사 1년 다니고 다시 이 양식을 하려고 여기로 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새우 양식은 거의 98%, 99%가 바닷물로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하수입니다. 민물입니다. 지금 제가 세수하고 샤워하는 이 물로 양식을 해요. 수돗물처럼 100% 민물은 아니지만 그 포밀리로 따지면은 바닷물은 다 아시겠지만 34포밀리. 서해안은 여기 금강 있잖아요. 금강이 있으니까 조금 민물이 있어가지고 28포밀 전후. 근데 저희 거는 민물의 기준이 4포밀 이하예요. 근데 이거 2.5포밀 나와요. 제가 여기를 택했던 이유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다시 박사를 7년 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 게 민물로 새우 양식을 어항에다가 수족관에다가 떠놓고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근데 대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양식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잔머리를 쓰려고 바로 옆에가 바다잖아요. 바다 근방에서 지하수를 파면 병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것 같고 깨끗하니까 물도 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땅을 얻어가지고 샘을 팠어요. 땀물이 나올 줄 알고. 또 소문들이 여기는 짜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팠는데 짜기는 짠데 그냥 2.5포밀 정도 아주 싱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 새우가 자랄까 해서 부화장에서 새우를 사다가 이제 부화장은 우리나라에 6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다가 집어 넣었는데
보기 좋게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새우가 그냥 죽돼 버려요. 원인도 모르죠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했더니 한 15일 또 가더라고. 또 세 번째 했더니 한 달 정도 갔는데 양식의 성공의 기준이 살린 게 성공을 한 거냐, 많이 나와서 돈 버는 게 성공한 거냐, 이거는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그 해 성공을 했어요. 나름대로 살렸으니까. 근데 양이 안 나온 거예요. 1톤도 안 나왔어요. 그 방법은 가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서 한 지가 4년 됐는데 올해 12톤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이제 여기는 뭐 교육생들 받으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양식장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니실 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시설들이 제가 저희 집에서 최장신이거든요. 80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크신 분들이 오니까 자꾸만 머리를 다치시더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니까 머리 조심하세요. 들어가시는데 하루에 보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100kg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80kg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다 넣고, 그럼 이게 히타봉이라고 그 보일러잖아요. 이거를 온도를 한 18도로 맞춰놔요. 그럼 애들이 밤에도 온도 안 떨어지니까 오래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아실 수 있겠는데, 이 수족관에 있는 물은 거의 매일 갈아줘야 돼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이게 많이 뱉어내요, 토사물을. 근데 저는 이 물을 안 갈고도, 이게 지금 한 열흘 됐어요. 안 갈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거를 갖다 놨어요. 이게 200만 원짜리더라고. 살균 소독기, 여과기. 지금은 17도 정도 나오잖아요. 물이 차가우니까 애들이 가만히 가라앉은 거고, 제가 한번 들으면 조금 아마 뛸 거예요. 여기를 쳐봐서 없어요. 막 뛰거든. 이제 그 말씀 드리면, 새우는 마리당 가격이 아니고, 네, 키로에 저희는 25,000원. 이 갑각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탈피한 껍질이거든요. 이 새우들은요, 이 탈피를 언제 하냐면, 모든 갑각류가, 새우들은 탈피를 보름째 해요, 보름째. 네. 음력 보름달 뜰 때. 어제 보니까 잘 잔뜩 떴던데, 보름달 뜨기 열흘 전부터 탈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갑각류가 다 그렇더라고요. 서천은 설해야라고 그 마크를 만들었어요. 브랜드를.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해야가 쌀이 유명하죠. 쌀은 제주도에 700톤을 납품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마찬가지로 수산물에서는 설해야 김이 있는데, 새우 쪽에서는 설해야 마크를 받지를 못했는데 최초로 제가 또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겠죠. 야, 그거 받으면 뭐해? 어떠한 지자체든지 다 자기네 고장의 브랜드 마크를 받으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천 같은 경우에는 설해야 마크를 제가 취득함으로 해서 제가 팔 수 있는 양의 포장재죠. 포장재 90%를 지원을 받아요. 올해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저쪽에 스티로폴 박스 있잖아요. 스티로폴 박스만 해가지고 이제 경쟁력이지, 다른 양식장, 다른 소매하시는 분들도 다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주거든요. 근데 우리 비싼 횡성, 한우 같은 거, 전복 같은 거 살 때 보면, 추석 때 이런 때 보면은 고급 포장재로다가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잡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 모임이 잘 되셔가지고 밴드 같은 거 혹시 하시고 하면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저도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품에 대한 포장을 해서 좀 브랜드 값어치를 올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새우를 하든 무슨 양식을 하든 뭘 하실 때 해썹 같은 거 이거 품질 인증할 수 있는 거 이거 취득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해썹을 받으시려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이거 1000만원, 1500만원 주고 막 맡겨요. 근데 돈 10원은 안 들고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별것도 아니더라고. 적게 보이는 거 첫 번째 거 저거는 일제예요. 일제. 저기 열을 잘 잡아요. 한 70% 정도를 더 세요. 그리고 중간에 차광망을 했어요. 이 새우는 흰다리 새우는 더워야지 잘 사는 반면에 너무 더우면 또 거기서 또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잡아주려고 차광망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기 무슨 하얀 비료봉투 같은 걸로 쌓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뭐냐면 보일러 시설이에요. 전기 보일러. 아까 그 티타늄 관을 저기다 연결해가지고 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바닥이 검정색 그 필름이 HDPE라고 그래가지고 두께는 1mm인데 쓰레기 침출수 방지용으로다가 그 납품하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30년 내구성을 가는데 저걸 다 깔아놨어요. 여기하고 바깥에 노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현찰로 1억이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실 때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 저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1도 없어요. 네? 돈만 들어가.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가 50%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돈으로 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조를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가슴이 아프지. 그리고 왜 이걸 뜯어놨냐? 새로 만들려고 뜯어놓은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 바닥처럼 전 바닥이 다 필름이 깔려 있었어요. 저 HDP 필름이. 여기가 A동, B동. 저기서 여기까지 6m 50, 길이는 100m. 이렇게 해서 깔아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우는 저소생물이라고 했잖아요. 바닥을 기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게 깊이가 2m 50이거든요. 물을 아무리 많이 잡아가지고 새우를 많이 넣었던들 새우가 안 좋아요. 상태가. 바닥이 좁잖아요. 바닥이 2m 30밖에 안 되거든요. 바닥이 넓어야 새우는 성장하기가 좋다. 그래서 저는 단점도 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저는 추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을 하면 그냥 빠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 결정을 했는 거 아니? 이 양식장을 넓히는 거예요. 바닥을. 그럼 넓히려면 깊이는 소용이 없고 새우는 1m 20만 되면 자라는데 충분해요. 20은 뚝으로 쓰고 1m는 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2m 50씩이나 잡아놨으니 쓸데없이 깊기만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까 우리 저희 교육생분 말씀하시더만 사다리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흙을 밖에서 갖다가 여기다가 채워 놓으면 한 1m 매립을 하면 면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됐으니까 면이 넓어져서 좋겠다 그랬는데 흙값이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 공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하려면 바깥에 들어오는 입구도 다 부셔야 돼요. 포크레인 같은 거 막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이 많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뚝을 없애보기를 했어요. 없애가지고 옆으로 나라시를 해버리면 바닥도 올라오고 공간도 넓어지고. 네. 근데 문제는 이 하우스 설치한 업자들조차도 전 애시당초에 처음에 하나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가운데가 꺼져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개로 한 거거든요. 하우스 업자도 반대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산의 철강에서 하는 그 젊은 친구. 그 친구 전문가인데 딱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평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금 트러스 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용접을 한 거예요. 2개를 끝까지 해놓고 여기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4m마다 하나씩 80mm짜리 파이프가 밖에 있는데, 그 지지대 그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여기다 대고 용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약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좀 촘촘하게 더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시면, 앞으로 한 보름 안에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다가다 들려보시면 제가 망했는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판단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양도 넓어지고, 그리고 저는 중간 육성을 여기서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제 거 새우를 넣기에는 너무나 커요. 저는 이거 가지고 팔아먹어요. 중간 육성장 없는 분들한테. 왜? 그분들도 자기네 거 새우를 5월 달에 집어넣어가지고 9월 말일날 빼봤자 새우가 안 크거든요. 근데 하우스에서 나오는 새우들은 크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앞설까? 하우스도 져야 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중간 육성장에서 양식하는 것도 방법이 틀리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중간 육성장에서 나온 새우를 사자 해서 그분들이 많이 사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현재 새우 미당 가격이 부화장에서는 8원이거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그때 참 6원씩 했었나? 지금 8원인데 중간 육성장에서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그 안쪽으로 새우를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것들은 25원씩 받아요. 근데 물론 몇 cm예요? 중간 육선장에서 싫어하는 게? 한 3cm에서 4cm 최장 길이가. 예. 근데 물론 100마리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100마리가 다 살지는 않아요. 50%살 수도 있고 60%살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뭐 저는 여기에서 뺀 걸로 팔아도 1년 양식할 때 사료값하고 미생물값은 별도로 안 들어가요.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근데 혹시라도 양식에 뜻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시고 막 사진 찍으시고 하던데, 저 몰래 막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짜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거 다 그대로 하실 생각은 1도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남들이 안 알려주니까, 물어봐도. 근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몇 년 새우 죽여 먹고 몇 년 돈 투자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우연히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준이가 거기서 12톤 뺐으니까 돈 벌었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벌겠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물어보세요. 제가 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천에는 머드 양식장이라고 해수욕장에다가 양식장 하신 분인데 올해 4톤을 생산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2번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저 도와주시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올해 차렸는데 돈 벌어가지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분가를 했죠. 또 공사를 또 한대, 그 옆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왜 높아시면서 자꾸만 이 말씀 드리냐면, 전라도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박 2일에 46만 원을 받고 양식장 견학을 시키더라고요. 팸투어 식으로 보여주고. 여기도 한번 왔었어요, 몇 년 전에. 하고 나는 그냥 성심성의껏 얘기했는데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착복을 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히 막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끝나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받을지 모르겠는데 라이센스를 줘요. 자격증, 양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을 이틀 배워가지고, 이야, 이런 사기꾼들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도시 생활이 각박하고 힘들어가지고 다른 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내가 모르는 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귀가 또 얇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얇은 상술에 말려가지고 당하시지 말라고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HDP 필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도 싸고 좋은 게 겁나게 많아요. 그거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소개비 안 받고 밥 한 그릇 사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직원은 없어요? 여기요? 네. 뭐 이거 조그마한 거는데 직원까지도. 이게 조금 아, 그 말씀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양식은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면은 100% 망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 중에 또 하나예요. 왜 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료 주는 거잖아요. 힘든 게. 쪽으로 막 주든지 배 타고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편하게 하려고 자동 사료 급이기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저 보시면 파란 통. 저기다 사료를 집어넣고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하루에 8번까지도 양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잠자야 되거나 뭐 바깥에 나가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활동을 할 때에도 사료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양식은 그래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얘들은 애기나 마찬가지예요. 애기 젖병 이렇게 딱 입에다가 넣어놓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먹어도 나중에는 죽어버려요. 똑같아요. 물을 보고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만 좋게 하려고 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저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양식장 시설은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새우는 제일 버리는 게 그 새우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이 쌓이고 사료를 주면 사료가 침강사료가 바닥에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썩어요. 그리고 썩는 데서 가스가 올라오고 황화수소가 아질산이 나오고 암모니아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물이 썩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물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지하수를 쓰니까. 그래서 이걸 미생물을 많이 써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땅하고 마찰을 없애면 덜 썩겠다 싶어가지고 이 필름을 깔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썩더라고요. 한정된 공간 안에. 그래서 제가 무슨 잔머리를 또 썼냐, 잘 보세요. 양식장을 깔때기로 만들었습니다. 깔때기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다가는 맨홀을 묻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수차가 돌면서 가운데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니까 물보다는 슬러지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굴러다니다가 가운데로 다 모여요. 그럼 그걸 빼기만 하면 어떻게 돼?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게 1번 수차거든요. 1번 수차 뒤에 한번 보세요.